우리 한반도랑 좀 통일해보자고 하는 그거를 도피 샀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를 좀 받아주고 국회 비준해달라는데 그렇게 어렵나? 그런데도 또 여당에서는 또 해준다 국회 비준 그래 특검 해준다 하는데도 오늘 김경수 의원 뭐라 하노 그 무죄를 하는데도 뭐 지금 나는 지금 나도 병신이다 그래. 내가 지금 있었으면 이래 왔겠나? 나도 병신이다 인정한다. 이때까지 못 소리고 나도 어머니 때린 적도 있다. 아니 아버지 씨를 폭행죄로 체포합니다. 예. 여의도지구대 경위 씨. 감사합니다. 예. 자,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선임 안 할 겁니다. 저는 그거를 좀 받아주고 국회 비준해달라는데 그렇게 어렵나? 그런데도 또 여당에서는 또 해준다 국회 비준 그래 특검 해준다 하는데도. 자, 좋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감방 갈 겁니다. 예, 변명의 기회가 있고요.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체포되면 체포 구속 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마 안 합니다. 막 감방 갈랍니다. 예, 신천에서 살기 힘들고 예. 그래 굴삭기 나가지고 굴삭기 할라 해도 싫다. 하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통해 이 땅의 정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헌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시작한 지 이틀째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과 경찰은 여전히 권력의 눈치만 보며 은폐하기 바쁩니다. 헌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정권 실세 김경수 의원은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보무도당당하게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그동안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느라 수고한 경찰의 노고를 격려하러 가는 모습 다름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10여 댓글 달았다고 국방부 장관을 감옥에 넣었던 권력이 수만 개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의 핸드폰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겐 그토록 많은 죄목을 들이대던 검찰은 매크로가 뭐냐고 묻는 판사의 질문에 답변도 제대로 못한 채 쩔쩔맸다고 합니다. 국민적 의혹이 이토록 큰 사건을 이토록 부실하게 수사하고 이토록 부실하게 기소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이중적 국민 기만 정치쇼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찾아내 죽어있는 정의를 반드시 되살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목숨을 건 투쟁에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만방자하게 황제 출두한 김경수 의원, 특검에도 그렇게 임하라. 김경수 의원의 경찰 출두 모습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검찰 출두보다 더 오만방자한 황제 출두의 모습이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뭔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김경수 의원은 개선 장군이 아니라 댓글 조작, 여론 공작이라는 국기문란, 헌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소한의 대국민 사과는커녕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에 나선 제1야당을 비난하며 경찰 조사실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교만함과 오만방자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어야 할 김경수 의원은 출두할 때까지 참고인 신분이었으며 권력을 등에 업고 뻔뻔하게 선거운동까지 해왔습니다. 권력 실세, 대통령의 복심을 맞이하느라 성심을 다해 애쓰는 경찰의 모습 또한 눈물겹기 짝이 없습니다. 수사를 은폐하고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검 대상인 경찰이 헌정농단 사건의 특검 대상인 김경수 의원을 수사하고 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국기문란 사건 수사 치조받으러 가면서 국회 정상화 청년 일자리 운운한 김경수 의원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국민들은 더 이상 웃고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김경수 의원이 본인 스스로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한 만큼 범죄를 소명해야 할 곳은 경찰도 검찰도 아닌 특검이 분명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특검을 대하는 이중적 행동을 접고 즉각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을 벌이다가 오늘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지금 성모병원으로 이송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들어온 바에 따르면, 나지원 기자의 기자 리포트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지지자였다. 실망감에서 나온 행동이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번 그 폭행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좀 또 선거를 앞두고 상호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을 된 상태인데, 예. 폭행자 본인은 자유한국당 당원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고 전에 들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경찰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워낙 정치가 여야가 지금 극한 투쟁으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협치가 이루어지는 협치의 산물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 타입 아니고 극한적으로 지금 서로 여당과 야당이 양보 없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징표라고 봅니다. 예. 물론 여기에서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순간적으로 해서 가격을 당해서 폭행을 당했지만, 이것은 뭐 어차피 이 폭행을 한 사람을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어느 당 당원인지, 그리고 예. 이분의 지금 신분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밝힐 때까지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당원이 자유한국당 정치를 못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는 것을 싫어서 가서 폭행했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들을 볼 때 우리 정치가 국민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고, 예. 민주주의 정치에서 폭력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권력에 의해서 폭력이라든가 인권 탄압이라든가 예. 그리고 어떤 시민들의 어떤 정치권을 향한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폭력은 폭력을 낳고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이 어떤 그 정치 의식 수준이 촛불 집회를 계기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뭐 드루킹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것들의 이슈에 움직이지 않는다를 보여준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예. 단식 투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폭행 사태 굉장히 유감인데요. 이게 자유한국당 당원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맞다면은 굉장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악재죠. 그 얘기는 즉 당원들조차도 지금 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정치인의 단식 투쟁이라는 것은 최후의 선택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투쟁에 대안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뽑아드는 카드인데, 지금 드루킹 특검을 가지고 단식 투쟁,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명분상 맞는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여론적인 댓글도 많이 있거든요. 예. 참고로 지난번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문제 삼아가지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가 일주일 만에 본인이 스스로 철회한 실패한 단식 농성의 역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륙지책의 카드를 뽑아든 건 사실이에요. 지금 여당의 고공행진, 남북평화 드라이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드루킹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여기에 맞불을 놓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프레임 전쟁으로 갈 경우에 남북평화 드라이브 대 드루킹 특검 단식 농쟁, 이 투 프레임이 붙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지는 최근에 여론조사가 잘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수파 정권 아니겠습니까? 여소야대 소수파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펴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민생개혁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도 지금 4월에 이어서 5월도 계속 장애 투쟁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투쟁을 하더라도 원내에서 투쟁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투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했는데 정당 지지율 조사로 좀 넘어가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창당일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반면 한국당은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저는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드루킹 사건이 있지만 이것은 아직 팩트로 밝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댓글에 대해서 국민들이 워낙 많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그리고 사법당국에서 이것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기 1년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여기에 야당이 특별히 공격을 할 소지가 별로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야당이 지금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선거라든가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구도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도와 이슈는 이미 구도는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말미암아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개혁 정부의 1년의 성과가 국민들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집권 여당한테 주는 것 같고 특히 이슈 같은 것도 야당이 특별히 들고 나올 이슈가 지금 드루킹 댓글과 관련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북 문제라든가 민심이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 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이슈고 특히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기 때문에 야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남북 대화를 통해서 전쟁이 없는 한반도 그리고 평화 체제 구축 이런 거에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에 반대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한국당이 상당히 지금 지지율 면에서는 집권 여당보다 상당히 처지는 그런 결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